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친북조직 불꽃회. (1964년 6월 5일) 6.3 사태로 인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당국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정강을 학생 데모 배후 주종자로 지목, 현상금 10만원을 걸고 수배령을 내렸다. 김정강은 1959년에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그해 이념서클 신진회에 가입한 뒤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에 빠져들면서 신진회 선배들이 4.19 학생 데모를 지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 김정강은 남북한 간의 정통성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친북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장면정부 시절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 등 각종 시위를 배후 조종하다 5.16 쿠데타 직후 계엄당국으로부터 수배를 받자 허술한 행정의 틈을 타서 군에 입대했다. 그가 군 방첩대에 체포된 것은 1963년 2월. 평소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신변 정리를 잘한 덕분에 곧 풀려났다. 학교로 돌아온 김정강은 신진회의 정체가 노출됐으므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합법적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어갈 단체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제5대 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될 무렵이던 1963년 9월경 김정강은 정치학과 후배들과 함께 민비연을 조직했다. 김정강은 지하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리대뿐 아니라 상과대, 사범대, 공과대 등 각 단배별로 조직 인원이 확보됐고 1964년 초에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물론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의 각 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진행됐다. 전국 조직의 명칭은 반제 전국학생동맹이었고 서울대학교 물리대에서 조직된 서클 명칭은 불꽃회였다. 미제의 번견, 박정희는 으로 시작되는 불꽃회 강령은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위대한 조선공산당의 지휘하에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성공하고 라는 대목이 있었다. 불꽃회는 박정희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군사 파시스트라고 규정하고 박정희 정권을 식민지 예속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의 지도 역량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다. 김정강의 불꽃회는 한국 최초의 대학 내 자생 친북 조직이었다. 1964년 3월 조직 구성을 완료한 김정강은 3.24 한일회담 반대 데모와 6.3 데모를 조종하다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지자 도피했다. 수배 전단은 그의 고향인 경남 진주의 골목에도 붙었다. 제재소를 운영하던 부친의 직원집 다락에 숨어있던 김정강은 6월 7일 박문병 경감이 지휘하는 40여 명의 형사들이 집을 포위한 가운데 체포됐다. 체포된 김정강은 서울 시내의 안가에서 한 달간 고문을 견디며 경찰이 어디까지 조직의 내막을 알고 있는지를 관찰했다. 경찰은 반제 전국 학생 동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것은 7월 16일쯤이었다. 1964년 7월 18일 양찬우 내무부 장관은 학생 데모 배후 주종 사건이란 제목의 불꽃회 사건을 발표했다. 김정강은 1966년에 출감하여 14년간 노동 현장에서 위장 취업해 활동을 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숱한 미전향 간첩들로부터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1980년에 비로소 자신의 신념이던 친북, 사회주의 노선과 결별한다. 기자는 불꽃회 사건 이후 34년이 지난 후에 김정강 씨를 만났다. 지금은 전향에서 보수 우익의 노선을 견지하며 사회평론가로 활동 중인 김정강 씨는 자신을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다. 불꽃회를 만들 당시 그는 세상을 마르크스 이론에 끼워 맞춰 도식화하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현실감을 잃었던 시절이라고 회고하면서 그래도 박 정권 때 법치주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의 법정투쟁이 성공하게 됐다. 법치주의는 좌익에게 빠져나갈 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씨가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당시에 우리의 삶은 조선조 때부터 지속되온 반봉건 시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80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와 동급이었죠. 우리가 보기엔 사회주의 쪽으로 가야 성공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 후 착오였음이 드러났고 박정희는 이 땅에 자주적인 현대국가를 건설하고 자본주의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반면 우리 같은 박 정권의 성공을 부정하는 좌익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자신의 물질적 성공을 합리화하는 이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끝내 제 가슴 속에 무겁게 남아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3 계엄령을 국정의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계엄하여 언론 검열로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공세로 나온다. 1964년 7월 2일 박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서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헌정의 불안정한 상도보다는 오히려 계엄에 의한 사회 안정을 바란다는 서민 대중의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계엄령 해제에 앞서 앞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확실한 대책과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러한 보장은 여야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당만의 힘으로써도 그 보장을 성취시킬 결의를 굳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언론 규제였다. 박정희는 6.3 시위를 몰고 온 근본 추진력은 신문의 선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입을 막아놓은 계엄 기간에 언론규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밀고 나갔다. 두 야당인 민정당과 삼민에도 응원 세력인 학생들과 언론이 침묵한 형편에서는 이 언론규제법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정희는 군대와 서민 대중의 지지를 믿고서 밀어붙였다. 온건 야당인 삼민회가 정부의 언론규제법안에 대해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이것이 돌파구가 됐다. 7월 28일 새벽 여야 시국수습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언론규제 강화 대책의 법제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은 공화당이 입법활동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삼민회는 이에 협조할 수 있고 민정당은 해엄 후에 논의에서 찬동 또는 반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7월 29일 0시를 기해 그동안 서울 일원에 펴져있던 계엄령을 56일 만에 해제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언론 검열로 묻어두었던 사건들을 정리하여 보도했다. 대부분이 학생인 계엄사범 174명 구속, 시위 중 부상당했던 건국대학교 학생 치료 중 사망, 인권에 관한 권위서를 배포한 이병린 대한변호사협회장 구속, 야당이 박 대통령 하야 및 탄핵 논의 따위의 기사는 언론이 살아있었더라면 정부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박정희는 언론 통제가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체험으로 확인한 셈이었다. 공화당은 7월 30일 단독으로 학원보호법안과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윤리위원회에 속한 심의회의 권한에 있었다. 언론계 대표 5명, 비언론인 4명으로 구성되는 이 심의회는 언론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경고, 정정, 사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기 간행물과 방송사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인쇄, 배포 또는 방송 금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원 보호법안의 핵심은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해 특정 정당 또는 그 정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개인, 집단의 활동과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의 가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이었다. 계엄 기간 중이던 7월 17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각 도청 소재지에 있던 지부와 국내 정보국을 완전히 없애고 주요 지역에 대공 분실을 새로 설치하여 앞으로는 대공 업무에만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지부를 분실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고 언론, 정계, 학원에 대한 사찰은 더욱 강화된다. 6.3 사태를 전후한 시기는 박 대통령이 정보부를 이용한 언론 통제의 방향을 굳힌 시기이기도 했다. 계엄하이던 7월 27일 한국신문 발행인협회, 한국신문 편집인협회, 한국통신협회, IPI 국내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 입법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자율규제를 보강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8월 1일자는 유기천 서울법대 학장 등 각계 대표들 9명을 상대로 언론규제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7명은 입법을 반대했고 경제인협회 회장 김용환은 찬성,
소설가 박경리는 언론의 횡포에 대한 비판도 많다. 언론은 이를 자각해야 하고 사회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요지로 답했다. 국회는 8월 2일 밤 야당 의원의 일부가 퇴장, 일부는 방관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8월 5일 임시국무회의는 이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8월 3일 한국신문인협회는 각 언론단체 및 전 국민과 더불어 이 악법 폐기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다음날 국회, 청와대, 중앙청, 법조, 경제부처, 보사부 출입기자단이 편집인협회의 성명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고 5일 하루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다. 언론계를 망라한 언론윤리법 철폐투쟁위원회도 결성됐다. 위원장은 유봉영 조선일보 부사장, 부위원장은 고재욱 동아일보 부사장 겸 주필 등 3명. 8월 10일에는 투위가 주최한 언론인 대표 대회가 열려 언론 자유투쟁을 선언했다. 이제 권력과 언론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다.